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프린트를 나눠준 줄 몰랐었는데, 아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물어보는 걸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어,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원래 답만 써놨었는데, 답만 쓰면 여러분들의 해설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페이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국혁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퀴즈 몇 개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거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가 답을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각반에 이렇게 연락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 그 친구들이 답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진출한 모는 왕실의 사치를 비판하면서 절대왕정에 맞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젠틀이라는 계층이죠. 네, 저희 젠틀이라는 계층 얘기했었습니다. 젠틀맨의 시초가 되던 젠틀이라는 계층이었고요. 청교도 혁명에서 승리한 후에 의회파 지도자인 크로멜이 뭐를 수립했냐? 공화정을 수립을 하죠. 이러면서 누가 죽었었냐면 찰스 1세가 처형당했었습니다. 네. 네. 찰스 1세가 이제 처형을 당했던 거, 네. 그거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멜이 공화정을 수립을 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권리 장전을 승인함으로써 영국에 뭐가 수립되었냐라는 얘기하는데,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됐죠.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됐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각 책임제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각 책임제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영국의 앤여왕은 이제 스코틀랜드를 통합했죠. 스코틀랜드를 통합하고 연합왕국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을 수립하는 거 저희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조지 1세 이후에 영국의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형성해 구성하는 내각 책임제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이 조지 1세 이후에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 거, 왜? 얘는 저기 사람이었잖아요. 얘는 독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결을 좀 해볼게요. 청교도 혁명 이후에 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찰스 1세가 처형당했고, 찰스 1세가 처형당하면서 이제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됐었죠. 이 크로멜은 청교도였습니다.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정이 수립이 되죠. 자, 우리 하나 더 이게 청교도혁명 시기에 의회가 요구했던 문서가 바로 권리청원이라는 거였죠. 그다음에 명예혁명 시기는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를 기반으로 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책을 만든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고 청교도 2세를 받게 되던 찰스 2세가 처형된 건 찰스 1세죠.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영국의 공화정이 수립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회파 지도자인 크로멜은 입헌군주정을 수립했다. 의회 지도자인 크로멜은 공화정을 수립을 하죠. 요것도 틀린 겁니다. 앤여왕 때부터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국식 전통이 형성되었다. 앤여왕 때 맞나요? 아니죠. 조지 1세 때부터입니다.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내각 책임제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죠. 네, 내각 책임제. 그래서 이건 조지 1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선지가 되겠다. 하나도 다 틀렸네요. 자, 신서대로 보겠습니다. 명예혁명이 먼저, 청교도혁명이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됐고, 그 다음 이제 권리장전이 승인되고 명예혁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자, 의회가 먼저 메리하고 누구하고 윌리엄한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오케이를 하니까 얘네가 즉위를 한 겁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자,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룰 만한 거,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받아들였는가, 그다음에 크로멜이 권리장전을 제출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영국이 북아메리카 시민지에서 수입된 설탕, 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습니다.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름이 상식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건 1776년 1월에 발간한 책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뭐의 정당성을 주장하냐면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죠. 이거 여러분들 좀 같이 저희 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들은 1776년 7월 4일 발표한 거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죠. 독립선언서를 이 내용은 뭐였냐면 저항권 이야기가 있었죠. 저항권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이거 발표한 사람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 혁명은 미국 헌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력을 나누는 뭐를 채택하고 있냐면 연방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죠. 연방주의 헌법을 채택한다. 일단 연방주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 전제주의 정치가 자극제가 돼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죠. 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또 하나 영향을 준 거 하나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주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은 영향을 준 거는 파리 조약이죠. 이 파리 조약에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이 이제 졌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미국의 헌법은 상권 분립에다가 연방주의 헌법을 같이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이 저 밑에 보겠습니다. 영국이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자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개최하였다. 맞나요? 그쵸, 맞죠. 필라델피아 대륙회의 개최했습니다. 식민지 군대는 요크타운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파리 조약을 맺고 독립을 인정받았다. 그쵸, 맞죠. 영국이 얘네가 패배한 거의 전투의 이름은 렉싱턴 전투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한 전투는 요크타운 전투가 있고, 이것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라토가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링컨이 초대 대통령에 올라서 최초의 민주공 아니죠. 링컨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자, 미국 혁명은 식민지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 독립혁명 운동을 일깨워주는 영향을 주었다. 아프리카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 영향을 준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2차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요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만한 게, 자, 두 번째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로크의 저항권 사상을 반영했는가? 요거 두 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독립선언에 나타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권 있어서 저항권. 그 다음에 국민주권 사상이 있었나요? 진짜 있었죠? 행복추구권 있었나요? 네, 이것도 있다고 보시는데 국민주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루소까지 넘어갈게요. 니은하고 리을만 보고 저희 프랑스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누가 제3신분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며 차별에 시달렸죠. 이 제도를 우리가 앙시앵레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삼각형이 있었죠. 1신분, 2신분, 3신분 있었던 거. 1신분은 이제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시민이었고, 얘네가 모든 것을 부담합니다.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 3부회를 열었죠. 프랑스의 의회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선포했고, 뭐를 발표했죠?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죠.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저항권, 그다음에 재산소유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전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확산된다. 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회는 리을하고 연결되어야겠네요. 입법의회는 혁명운동의 시작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그 노래 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라 마르세이즈. 국민공회는 루이 16세를 처형시켰죠. 그리고 여기다 또 공포정치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로베스피에르, 그죠? 이런 거 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공화정 발표하죠. 여기 따라와야 되는 거, 거의 91년 헌법이 있었는데 여기가 입헌군주제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보통선거는 여기 들어가죠. 보통선거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한선거가 따라오겠네요. 그죠? 총재정부는 나폴레옹이 쿠데타 발발 맞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었습니다. 3부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성직자 귀족이 대립하던 평민 대표들은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만든 거 무슨 서약? 테니스 코트의 서약. 입법의회는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탄압하자 민중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맞죠? 입법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나요? 얘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았었어요. 헌법을 제정한 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가 했는데 공화정을 수립했으니까 이거는 국민공회와 관련된 거죠. 틀렸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륙봉 세력을 어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러시아 원정을 감행했으나 실패했죠. 그죠? 대륙봉 세력은 누구를 막기 위해서? 네,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요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네요. 첫 번째가 3부의 소집이 제일 먼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에서 니은 먼저 와야 되고요. 그죠? 이거는 국민의회식이니까. 나폴레옹 황제 즉위한 거는 황제의 재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맨 마지막에 와야겠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과 빈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빈체제는 유럽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거 성격을 좀 보면요, 이제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반동적이다. 옛날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저항하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확대되었다. 어디? 빈체제. 요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었죠. 메테르니히가 요걸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누가? 루이 필리프가. 그럼 이게 왜 일어났나를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저희 했었죠.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실시해서 망명귀족 돈 주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공물법과 항해법이 폐지가 되죠. 자, 항해법이 뭔가 더 있습니다. 어디? 영국의 식민지에는 누구만 온다? 무조건 영국배만 온다. 했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은 뭐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2월 혁명과 7월 혁명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저희가 선거법 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정을 다시 보면 선거구를 개편합니다. 다른 말로 부패한 선거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권을 확대했는데 알아야 될 거,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차티스트 운동을 위해서 참정권을 요구한다라는 거. 자,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혁명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동맹이 체결되는데 이를 빈체제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에 대표적인 거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는 빈체제 저항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나요? 맞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저희 독립운동,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는 통일운동을 주장하기도 했고 독립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통일운동을 주장한 국가는 이탈리아랑 독일이 있었고 독립은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가 있었다. 프랑스의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들, 공화주의자 2월 혁명을 일으켜 입헌 군주정을 수립했다. 7월 혁명의 결과가 입헌 군주정이었고 2월 혁명의 결과가 공화정이었습니다. 틀린 소리죠. 2월이 아니라 7월이 돼야 될 거고 인민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관운동,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 맞는 얘기겠네요. 자, 자유주의 운동의 사례를 고려해요. 자유주의 운동.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 맞죠?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도 맞는 얘기죠. 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게 뭐였는지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대륙봉쇄령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왜 했어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페이지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 나와 있네요. 자, 이탈리아는 어디 왕국이 중심이었냐면 샤르데나 왕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빵 누구? 카보우르 형이 있었죠. 독일은 누가 있었냐? 독일은 우리 비스마르크 형님이 있었습니다. 카보우르가 재상이었죠. 이 양반이 산업 진흥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군대 키웠습니다. 그래서 종리인 누가? 카보우르가 이탈리아 통합하면서 요거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니은은 누구? 그죠? 가리발디죠. 가리발디. 자, 가리발디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셔츠단? 네, 붉은 셔츠단. 그 다음에 니은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독일의 통일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었다. 누구? 비스마르크는. 그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속해 있는 나라, 다른 말로는 프로이센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철과 피를 통해서만 독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 누구지? 이거 비스마르크가 되겠죠. 자,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남부 독일 여러 나라를 통일해서 뭐예요? 독일 제국을 수립했다. 그래서 저희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 프 전쟁이었죠. 푸 전쟁. 푸 전쟁이었고 이때 체결한 조약이 뭐였죠? 뺏긴 데가 알자스 로렌. 이 지역 뺏었죠. 독일 제국을 수립한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수업 같이 왔었습니다. 그죠? 자,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은 당연히 비스마르크 형 나와야 되고 뭐 나올 수 있는 게 관세 동맹 여기 등장할 수 있겠네요. 가리발디 형 말고도 밑에는 카보우르 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통일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체제 하에서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 중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 맞나요? 맞죠?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간섭 받고 있었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의 공통점은 둘 다 오스트리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체호는 이거는 여러분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건 뺄게요. 3번 카보우르는 붉은 셔츠단을 조직해서 카보우르인가요? 가리발디죠. 네, X입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전쟁에 승리한 후에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였다. 맞나요? 맞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프랑스까지 이기면서 독일 제국이 수립된 겁니다. 자, 보기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관세 동맹이 먼저 체결됐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을 수립했죠. 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디귿이죠,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니은.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니은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발전입니다.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는 농업을 강조한 농업 중에서 주로 목화. 미국 부부는 자유로운 뭐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가면 노예를 이용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로운 자유민해를 근거해서 상공을 받아요. 여기 노예는 인정합니까? 안 하죠. 저희 그거 했었어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산업을 따지면 북부는 공업이었고 남부는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예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보호무역을 추구하죠. 여기는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둘이 결국 열받아 싸운 전쟁이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디가? 본국의 지배 한번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크리오요란 계층이죠. 저희가 이제 두 명, 시몬 볼리바르, 그 다음에 또 산 마르틴, 그 다음에 콜롬비아 나오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시몬 볼리바르. 참 산마르틴은 어디 있었죠? 얘는 남쪽에 우리 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있죠? 거기입니다. 자, 미국 남부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려 했다. 맞죠? 자유무역이 또 나오네요. 얘들은 지방 분권을 강조합니다. 미국 국부는 여기 뭐예요? 연방 정부 중심을 강조하죠. 자, 독립 이후에 미국은 영토 매입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맞나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노예제도 유지, 자유무역 남부 패배했죠. 틀렸습니다. 남북전이 대륙 해나철도 건설되고 맞죠. 라틴 아메리카는 원래 이 두 나라에 특히 어디만 포르투갈만 누굴 갖고 있었다? 브라질을 갖고 있었다. 맞죠. 가장 독립한 나라는 어디예요? 아이티란 나라가 있었죠. 누구? 투상 리베르 튀르. 이 양반이 있었는데 하나 더. 이 양반은 뭐예요? 최초의 공화국이었죠. 네, 틀렸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독립 배경 쓰겠습니다. 자, 배경 보시면 프랑스는 이념 전파됐다. 남북전쟁 아니죠. 국내공업 기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뭔 선언? 멀로 선언까지 같이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발달했는데 이를 뭐라 한다? 산업혁명이라 한다. 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저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뭐가 발달하면서 저희 했었죠.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발달한? 제임스 와트. 그 다음에 모나 증기선, 증기 기관차가 되겠네요. 요거 발명한 사람 스티븐스. 요거 풀턴. 요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독립혁명은 당연히 제임스 와트가 나와야 될 거고, 교통혁명 증기기관차, 통신혁명 유선전신. 요 누구? 모스. 전화 무선전신 마르코니. 전화는 땡땡땡 벨. 영국은 일찍 여기 나오네요. 정치가 안정되었고 시민혁명이 일찍해서 경제활동에 자유가 있었고 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로 유입이 되어 있었고 모직물, 면직물. 여기는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아? 상품시장. 이래서 맞죠. 영국의 주력 경제는 면직물이 아니라 모직물이었습니다. 모직물이었고요. 그 다음 면직물로 확대된 거죠. 면직물이 대량으로 생산됐죠. 그죠? 맞죠. 독립혁명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었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죠? 독일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아니죠.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거 확대된 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국박람회.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산업혁명 일어난 배경 보겠습니다. 만국박람회를 통해서 뭐 때문에 이게 산업혁명이 확산된다. 기억 틀렸죠? 러다이트 운동 맞나요? 이거는 배경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부르죠. 틀렸습니다. 이 디귿을 까먹었네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죠? 우리 맨체스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과 사회변화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농촌과 도심에서 뭐가? 도시화가 가속화된다. 도시화.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뭐가 출현한다? 사회주의가 출현한다. 그 다음에 이걸 사회주의라고 보지 말고요. 자본주의 체제라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주의가 발달한 거죠. 산업혁명 물적 피해를 제거해서 계급 간의 경제 격차 문제가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 등의 무슨 문제? 환경, 다른 말로는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혁명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여기 등장해서 저걸 자본주의라고 한 거예요. 산업혁명 니은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더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까지 이야기하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과 노동자 계층이 들어왔다. 맞죠? 노동자가 아니 자본가가, 그죠? 틀렸습니다. 엥겔스는 아니죠. 이거 5원입니다.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초기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고 후기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초기 사회를 주장했던 사람 누구? 5원. 그다음에 생시몽, 푸리에, 이 사람들은 협동을 강조하였다. 후기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엥겔스, 이 사람들은 혁명을 강조했죠. 틀렸죠. 엥겔스도 여기에다 갑니다. 이게 바로 후기 사회주의, 이게 바로 전기 또는 초기 사회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주장인데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러다이트 운동과 차티스트 운동,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죠. 자, 협동촌을 건설했어요. 이거 사회주의 일환이네요. 기억 맞습니다. 공리주의는 아니에요. 다 같이 살자는 주의죠. 사회주의는 아니죠. 기억하고 리얼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인데요. 자, 여기 등장한 종의기원 그리고 다윈. 실생활에 응용돼서 누가? 에디슨이.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했죠. 애덤 스미스는 자유, 방임, 주의를 주장하는 빛의 생체를 주장하는 실주의 미술이 발전했다 라는 거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수정할게요.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 근데 저희가 같이 봤던 게 사실주의가 있고 낭만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 저희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낭만주의가 델라크루하고 사실주의가 크루이고 인상주의가 모네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의 세계라 부를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죠. 벤담은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랑케는 실증주의를 제시하였다. 네, 이것도 맞는, 이거는 콩트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전반에 낭만주의가 유행했는데 회화에서는 크루베 밀레테가 활약하였다. 크루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크루베 사실주의.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나타났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19세기 과학 발달 사례, 나인의 지사 진화론 맞죠? 그 다음에 렌트겐의 X선 발명, 갈릴레이의 지동설 발달, 그 다음에 벤츠의 가솔린 자동차 기억하고 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잘못 봤거든요. 요거 랑케의 역사학을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학을 생각 안 하고 다른 학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랑케는 맞는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국주의입니다. 서양 열강이 식민지를 얻기 위해 추진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죠. 서양 열강은 모와 모를 통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이 같은 경우는 인종주의하고 사회진화론이죠. 사회진화론을 통해서 이거 주장한 사람 저기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스펜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약육강식을 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그냥 프린트를 다운받아 놓고 갑작스럽게 하는 거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원래는 새벽에 하려 했는데 여러 친구들이 갑자기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영국과 프랑스는 어디서? 파쇼다. 영국에서 진행한 정책, 종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진행했었습니다. 20세기 전반엔 어디? 에티오피아. 자, 아시아도 독립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어디? 태국. 그 다음에 어디? 영국은 인도 차지했죠. 무슨 전투? 플라시 전투 저희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포이 항쟁. 자, 미국은 어디? 미국은 필리핀 가죠. 에미 전쟁 기억나시죠?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어디예요? 베트남. 그 다음에 여기는 네덜란드는 디귿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열강은 식민지 침략을 문명화 과정을 당연하게 했다. 그죠? 다른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인종 우월주의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우월한 백인이 모자란 흑인과 화인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서양 열강은 원료를 값싸게 수입하고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독일과 영국은 모로코 아니죠. 이거 뭐예요? 모로코 사건은 어디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파쇼다 사건이 있었죠. 파쇼다 사건은 프랑스하고 어디가 싸운 거죠? 영국이 싸운 거예요. 근데 이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이건 안 싸웠어요. 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 싸운 거였죠. 독일 견제. 인도에서 영국에 밀린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였다. 맞죠? 영국 이게 괌과 하와이는 지금 누구 땅인지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죠. 틀렸죠? 서양 열강 식민지 개청으로 옳은 거 국민국가 건설 지원 아니죠. 시장 확보 맞습니다. 값싼 원료 맞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인종 우월주의와 사회진화론 요거 두 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체결한 거 3국 동맹을 만들죠. 3국 협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있었죠. 자, 뭐가 발생하자? 무슨 사건? 사라예보 사건. 이 바로 1차 대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1차 대전 일반적인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제국주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가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을 저지하면서 전쟁은 참호전의 형태죠. 그래서 1차 대전의 성격 두 개. 첫 번째가 참호전, 두 번째가 총력전. 두 가지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뭘 개최해요? 파리강화회의. 여기서 한 거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너무 패전국만 부담을 너무 심하게 주죠. 이것 때문에 뭐가 터져? 세계 2차 대전이 터지죠. 전후 국제사회는 평화유지 협력 촉진을 위해서 뭐를 창설합니까? 국제연맹을 창설하죠. 근데 한계점이 있다 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었죠? 미국이랑 소련,
불참합니다. 그죠? 또 군사적인 강제성 없습니다. 자, 범슬라브지 범러 이건 뭐 거꾸로죠. 거꾸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발칸반도에서. 그래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발칸반도에서 만났습니다. 초반에 독일은 서브전에서 빠르게 진격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즉 미국은 초반에 참전을 안 했어요. 왜? 멀로 선언 때문에. 멀로 선언 때문에. 멀로 선언. 미음입니다. 미음. 1차내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어요? 아니죠. 독일하고 맺었죠. 틀렸습니다. 후함을 노린 영국은 아니죠. 미국입니다. 틀렸죠. 특징, 총력전과 참호전. 자, 그래. 총력전 때문에 누구의 권한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었다라는 거. 우리 같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니은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입니다. 19세기 러시아는 누가? 차르가. 이 사람이 다른 말로 황제. 또 하나 러시아의 후진성. 러시아가 무슨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피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맞는 얘기. 러시아에서 뭐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두 번 일어나죠. 그죠? 2월 혁명이 먼저 일어나죠. 레닌이 이끄는 누가? 소비에트가. 소비에트라고 하지 맙시다. 이거를 볼셰비키라고 할게요.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저는 국유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우려하니까 레닌이 무슨 정책이었습니까? 신경제 정책.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일부 어떻게? 수용. 자, 피해일 사건 보겠습니다. 요거는 개혁 요구하는 거고요. 2월 혁명은 요렇게 되고, 그죠? 네, 요렇게 되겠네요.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며 노동자 급이 성장하였다. 요것 때문에 피해일 사건이 일어난 거죠.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한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당연하겠죠. 농번기인데 2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1차 대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ING합니다. 누가? 케렌스키 정부. 기억나시죠?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는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일부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끼죠. 소비에트 연방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다른 말로 소련. 코민테르 결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려고? 전파하려고. 자, 러시아 혁명 관련된 거. 비일요일 사건 맞죠? 2월 혁명 맞습니까? 맞나요? 맞죠? 10월 혁명 맞죠? 네, 리을 빼고 다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죠? 독일의 통일입니다. 그죠? 자, 다음 보시면 경제대공황과 전체주의입니다. 시행국이 29년 시작된 어디서?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됐죠.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대공황 발생한 원인 먼저 정리하죠. 원인은 뭐였죠?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서 지나친 공급이 원인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에서 왜요? 저희 기억나세요? 테네시강 유역공사? 그래서 뭘 없앤다는 거야? 실업자를 없앤다는 거야. 그죠? 영국과 프랑스는 뭐를 통해? 블록 경제. 얘들은 뭐가 많았으니까?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무솔리니는 뭐? 파시즘을 제시했죠. 그래서 얘들은 뭐와 관련이 이게 언제? 1922년이잖아요. 지금 뭐야? 대동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을 예속하려는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뭐 3개.
나치즘, 어디? 독일. 인물, 히틀러, 나치당. 파시즘, 어디?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스트. 일본, 군국주의. 자, 보겠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이죠. 영어, 프랑스는 블록 경제. 그래서 파운드 블록과 영국이었죠. 프랑 블록. 이게 어디? 프랑스. 이렇게 마지막 연결하면 되겠네요. 여기 나오네. 맞는 얘기죠. 블록 경제 개방적이에요? 아니에요. 블록 경제 개방적이지 않아요. 폐쇄적입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체적 관련해서 쳐볼까요? 기업, 니은, 리을. 이거 어디죠? 이거는 미국의 경제 공황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 2차 대전. 1930 에스파냐에서는 누가, 이게 사실은 프랑코라는 사람이거든요. 프랑코라는 사람인데요. 여기가 뭐의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요걸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베를린 로마 추축국 협정. 그래서 세계의 허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국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방공협정. 이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한 거. 소련과 뭐? 독, 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게 2차 대전의 스타트라 했어요. 자, 그럼 이 세계 2차 대전은 왜 일어난 거야? 1차 대전 이후에 뭘 맺었는데?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는데,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패전국의 부담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원인이죠. 일본 하와이 진주만 해에 미군을 공격하면서 진주만 공습. 그래서 어떻게 돼? 미국이 참전하죠. 자, 그럼 왜 또 초반부터 참전 안 해요? 뭘로 선호 때문이에요? 무기 팔죠. 이걸 무기대여법이라는데 모르셔도 돼요.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대서양 헌장. 그래서 대서양 헌장으로 전후평화 순리 원칙을 천명하였다라는 거,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제연합 UN 만들자고 얘기해요. 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이로에다 니은 얘기해요. 니은. 기억나시죠? 얄타. 얄타는 요거죠. 그 다음에 포츠담,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전이 어딘데요? 대일 참전 논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침공, 폴란드 침공. 틀렸죠.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동남아시아로 침공가 되서, 그래서 내세용이 뭐야? 대동아 공영권 내세우죠. 그 다음에 전쟁한 건 뭐예요? 중일전쟁. 그 다음에 더 한 게 난징대학살 얘기했죠.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퇴각했나요? 그쵸. 소련이 이겼습니다. 인종학살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1차 대전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인종학살, 유대인학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제연맹이 아니야. 합의예요. 그죠? 틀렸습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 이게 1941년에 진행된 거고, 에스파냐 내전 맞죠? 유엔 창설 아니죠? 방공협정 니은하고 리을인데, 마지막으로 정리 조금만 할게요. 2차 대전이 배경된 진행된 과정인데요. 2차 대전 이전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얘기했죠? 독일이 어딜 요구해요? 오스트리아 합병을 먼저 요구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수테텐 요구했죠. 그 다음에 체코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합병했어요. 체코도 합병했어요. 그 다음은 폴란드 요구했죠. 어떻게 됐어요? 거부당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 안 나온 게 있죠? 전범 재판합니다. 두 개. 독일은 어디서? 뉘른베르크 재판. 일본 도쿄 재판했습니다. 저희가 좀 간단하고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약간 헤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요거 파일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그 단톡에 올라갔을 거예요. 확인 한 번씩 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하다가 계속 하려 했는데 못했죠. 찰스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간에 깨버렸지. 크롬웰 권리정을 제출했는데 크롬웰이 한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때 조지 워싱턴이 발표한 거 아니죠.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영한 거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2차 세계 이해고사 범위 문제 프린트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